안녕하십니까. 둔산 Q&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. 이제 사교육 강사의 직업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이제 오랫동안 한 20년 정도 하시면 직업병의 증상이 다 누구든 조금씩 있으신데, 첫 번째가 이제 잠이죠. 잠이 보통 학원 강사들 스케줄이 보통 2시나 3시에 끝나니까 뭐 개인 사무하고 그러면 심지어는 뭐 5시에나 6시에 주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 6시간 자더라도 11시간, 12시간, 7시간 자면 12시잖아요. 그러니까 낮에, 아침에 잡니다. 그래서 12시부터 시작을 하루를 하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뭐 만약에 12시에 자게 되면 12시간밖에 안 사는 거니까 좀 더 살죠. 근데 낮하고 밤이 바뀝니다. 그래서 한의원 같은 데 가면 체질이 낮에 재면 큰일 났다고 할 만큼 맥이 떨어지고, 밤에 재면 굉장히 좀 활발하게 나타나죠. 이렇게 체질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데, 이게 이제 20년이 되면 도저히 뭐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하시는 거는 좀 실례입니다. 그래서 사교육 선생님들한테는, 거의 오래 한 선생님들한테는 12시 이후에 전화를 하시는 게, 12시에서 한 3시 사이, 5시, 3시 사이, 이 정도 전화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. 문자 때문에 저도 깜짝 놀라고 깬 경우도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데, 그러면 왜 그럼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느냐.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칠 때, 고3들 가르칠 때 한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제일 피크해야 됩니다. 제일 어려운 거 가르칩니다. 제일 신경 쓰이는 거 가르치고. 뭐 좀 땡겨도 한 8시부터 9시부터 한 새벽 1시 사이는, 이 4시간은 이제 황금 타임입니다. 수업할 때. 중고등학생들 학교 갔다 오고 이러니까.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일 깨어 있으려면 바로 이렇게 뇌가 활성화되고 막 해서 바로 잠 못 듭니다. 아무리 이렇게 자려고 해도. 왜냐면 막 지금까지 막 뜨끈뜨끈하게 설명하고 수업하고 그러고 바로 잘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잠이 체질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낮밤을 바꿔서 생활하는 걸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사교육을 하지를 못하죠. 또 하나의 문제는, 바쁜 분들은 이제 식사 시간, 학원 시간 막 주르륵 수업 막 치면, 아침 먹고 와서 저녁에 새벽 1시까지 한 끼도 못 먹는 경우도 많죠. 그러니까 이제 불규칙합니다. 식사 시간을 막 여기 사이에 뭐 15분 사이에 간단하게 먹기도 하고 그렇지만,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는다는 거하고는 뭐 문제가 안 됩니다. 그래서 뭐 학원 선생님들 개모임 보통 하면 평균 1시쯤에 모이죠. 그래서 새벽 1시에 모여서 삼겹살 먹습니다. 사람들이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삼겹살 먹으라고 하는 건 똑같은 그런 상황으로 놀라실 텐데,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삼겹살을 먹습니다. 들어갑니다. 맛있고. 어쨌든 이렇게 늦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게 시험 시간의 스트레스입니다. 시험 기간에. 왜 그러냐면, 이제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학생이 그만두기도 하고 들어오지만, 이거를 떠나서 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아이가 괴로워하는 거를 또 이렇게 달래고, 아이에게 새로운 목표 잡아주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, 이 아이들이 긴장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이 긴장합니다. 같이. 이게 이제 저한테 제일 큰 직업병인데, 아무리 산책을 하고 심호흡하고 명상하고 그래도 뭐 오랫동안 가더라고요. 이게 계속. 그래서 신기한 거는, 뭐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1, 2교시 지나면 덜 아프기 시작하고 4교시 시작하면 개운해집니다. 어깨가. 개운해지고 다시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, 아이들한테 달려들고 아이들 상담하고 설득하고,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찾아주고 그러죠. 또 하나는 이제 주말이 없습니다. 주말이 더 피크죠. 그러니까 주말에 수업을 해야 되니까. 주말에 중고등학생들을 하게 되면 주말 내내 수업을 해야죠. 그러니까 주말 자체가 없죠. 그러니까 주중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, 뭐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일정이 완전히 반대입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쉴 때 우리는 일하고, 사람들이 일할 때 저희는 쉬고, 이렇게 되니까. 그래서 주말이 바뀌는 거에 대한 그 낯선 감정, 사람들을 봤을 때의 낯선 감정, 이것도 이제 직업병의 일종이죠. 또 하나는 이제 결과로 평가받고, 결과로 평가돼서 몸으로 채워야 됩니다. 결과로 평가받으니까. 이제 수업 받으러 온다고 했는데 와야 오는 거가 됩니다. 예, 알겠습니다 하고
하지만 와야 오는 게 되고,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떠날 거라는 걸 압니다. 그래서 일정 부분 이별도 준비를 해두죠. 왜 그러냐면 그 아이 이별을 준비를 못했다가 갑자기 얻어맞는, 가끔가다 맞는데요. 보통은 뒤통수 맞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부족했구나 했을 때 그 부족함에 대한 그러니까 조금 내가 부족했다는 모자람에 대한 자책은 아니고 허탈함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? 이게 묘한 감정이 있습니다. 아이가 얘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왜 그만두지? 아니면 얘 이걸 해야 되는데 왜 그만두지? 예상되는 애도 있는데 안 되는 애들도 많습니다. 갑자기 소통이 부족했다는 거겠죠. 근데 어쨌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렇게 낮밤은 이제 이게 잠 시간을 잘 조절해야 되고 숙면을 최대한 취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해야 되고, 저 같은 경우에 이게 불규칙한 식사를 학생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. 그냥 다 사주고. 그래서 식사 시간에, 저녁 시간에 꼬박꼬박, 점심 저녁 시간에 학생들, 점심 저녁 시간에 학생들하고 꼬박꼬박 그 수업을 안 하고 전체 가르치는 애들 전부 다 밥을 먹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지킵니다. 이게 안 되면 체력이 떨어져서 한계에 부딪히고, 이 스트레스를 견딜 체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은퇴를 해야 되니까 밥을 먹습니다. 그래서 차라리 식사비를 희생을 하죠. 그래서 수입의 한 35% 정도 아이들하고 밥 먹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돈 내고 수업료 안에 식대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냥 더요.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산책하고 명상하고 휴몽하고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잡고 그럽니다. 이제 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포기했죠. 주말 이것도 포기했고, 그 다음에 와야 오는 것도 포기했고,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노력만 할 뿐이죠. 내가 모자란, 이게 허탈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겠죠. 그 다음에 이별을 하는 아이도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이거는 이 결과가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생각을 하고 이것도 포기를 합니다. 더 포기를 했지만 노력은 하죠. 계속 끊임없이 이 주말을 더 알차게 수업하고 아이들을 더 잘 끌어가려고 노력을 하죠. 이렇게 쭉 봤을 때 이 직업병 결국은 제가,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, 그러니까 이 카페를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하도 타자를 많이 보니까 제가 이제 허리가, 보통 사람은 이렇게 휘어졌는데 S자로 제가 이렇게 휘어져서 할머니처럼 구부장하게 휘어져서 여기에서 이 과정으로 가는 건 이제 치료를 받는데, 이게 타자를 많이 쳐서 타자 치고 자료 정리하고 연구하고 애들 교환 만들어 놓고 한 직업병입니다. 할머니들이 반 많이 돼서 된 것처럼의 직업병. 이런 직업병을 얻었었고요.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직업병 또 하나는, 글쎄요, 이렇게, 다른 거는 다 그런데, 신체.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그러면 효율성이 확 떨어지죠. 관리는 해도 수업 나가기는 쉽지 않죠. 특강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, 교육청이 불러서 오전에 가서 수업을 하게 되면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. 그래서 거의 몽중몽? 그러니까, 깨어있는데 자고 있는, 이 한계치를 들으니까 엄청나게 신기한 강의를 잘할 때도 있습니다. 꿈속에서 강의한다고 하는 것처럼. 이거는 이제 조절이 쉽지 않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, 직업병 자체를, 가장 큰 게 이제, 어쨌든, 시험 볼 때 같이 아픈 거, 애들이 마음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, 다 보입니다.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단언하는데 저 욕심이 하나도 없어서, 이렇게, 투명한 거울 같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슬퍼하는 거면 동그라미면 동그라미대로, 세모면 세모대로 다 비칩니다. 그래서 잘 보입니다. 명확하게 말해서 얘가 그만두겠다 하면 정확하게 압니다. 얘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럼 또 명확하게 알고,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아이 보이는 대로 도움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, 아이가 아프면 아픕니다. 그래서 이게 직업병, 최고의 직업병. 아이 마음이 비추는 거. 그래서 내 거울에 아이의 마음이 비치는데 그거를 안 고쳐줄 수 없으니까, 아픔은 안 고쳐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타다치고 연구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
대전 둔산동 Q&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. 강사의 직업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